우리가요, 창조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뇌를 잘 발전시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몸, 그리고 우리 뇌가 함께 작용하는 공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의 총체가 우리를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식 나눔을 하고요, 우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창조적인 뇌,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그 생각 자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각 자체를 성장시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요, 우리가 뇌에 집중해야 된다, 뇌를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보면 우리의 경험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툭 튀어나오는 것은 뇌를 막 성장시켜서 그 뇌를 엄청 집중시켜서 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밥을 먹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자연 경관이 엄청 좋은 곳을 걸어가다가 생각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도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경험하고 우리가 뇌에 집중하면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하고는 아주 격차가 심하죠.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도대체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요거를요, 뇌와 뇌 바깥의 상호작용의 합성물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요즘의 대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우리가 어떤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Extended Mind, 원제는 Extended Mind인데 한국 책으로는 Extend Mind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란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과 상호작용하면서 확장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RH 코리아라는 출판사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엄청나게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베스트셀러도 아주 많이 낸 출판사이죠. 이 RH 코리아에서요, 2022년 10월 달에 이 Extend Mind라는 책을 냈어요.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소개를 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책을 쭉 봤습니다. 저도 다른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양의 철학의 전통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심신이원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몸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정신을 우위에 두고 정신의 컨트롤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움직인다, 이제 이런 생각 방식인데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생각 방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서양의 현대 철학에 오면 베르그송이라든지 멜로 퐁티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특히 퐁티의 철학에 의해서 심신이원론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현대 철학의 주류는 심신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Extended Mind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특히 프랑스 현대 철학에서는 어찌 보면 철학적인 베이직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생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쭉 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 취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이 깊고 또는 아이디어가 많고 또는 통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책 소개라기보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생각이라는 거를 멋지게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선요, 여러분들이 이 저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애니 머피 폴이라는 여성 기자예요. 미국에서 저널리스트로 엄청 유명한 분인데요, 특히 과학 기사를 심층적으로 잘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썼죠. 이 애니 머피 폴이요, 젊었을 때 임신을 했을 때인데요, 자기 몸에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정신의 교호, 또 아이와 함께하는 몸이 세계와 어떻게 교호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어떤 특성을 형성시켜 가는가 등등을 주목하면서요. 아메리칸 사이언스 라이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에 에세이를 연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멀 피플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이 연재한 것이 오리진이라는 책으로 출간되면서요. 더 넓은 미국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리진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죠. 이 애니멀 피플은요. 이때부터 과학을 단선 어떤 개별체의 작동 원리로 보지 않고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죠. 복잡계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관점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신, 뇌 이런 것 역시 뇌세포 하나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 공간 또는 환경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복잡하게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런 생각 방식을 이 Extended Mind라는 책에서 완전히 집대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처음에 손에 쥐고 깜짝 놀랄 지점이 있을 겁니다. 대중서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책 후반에 각주만 50쪽이 넘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저자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자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영문 문건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50쪽에 걸쳐서 각주로 소개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리스트화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주 퀄리티 높은 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팍 들어가죠. 핵심은 말이죠. 인간의 정신, 뇌 이것은 컴퓨터 CPU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 조금 감각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컴퓨터 CPU는 그것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것이 어떤 관계 구조 안에 있는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CPU만 제대로 작동하면 컴퓨터의 껍데기가 어떻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의 상태에 당연히 정신이 영향을 받고요. 자신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신, 마음의 활성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대화를 통한 관계, 사실 대화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 느껴지는 기운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형성시켜 가기도 하고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디프레스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몸, 공간, 관계 속에 우리의 정신세계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고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있는 생각 방식을 한번 떠올려보면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배웠죠? 엉덩이 무겁게 책상에 앉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부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도록 우리는 배웠고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양의 심신이원론하고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정신세계가 존재하니까 그 정신세계에 집중해서 그 정신을 연마하는 것이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핵심적인 노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신, 몸과 마음, 몸과 정신은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환경,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보통 타자라고 얘기하죠. 이들과의 관계, 기운, 교호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정신, 몸 모두와 함께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존재로 생각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필자의 생각 방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창조적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게 필자의 주장인데요. 요컨대 지금 말씀드린 몸, 환경, 관계 이것을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에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몸과 함께 있고 어떤 환경 안에 있을 때 그 환경과 함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 함께 있는 존재이지, 그것이 유독 별도로 떨어져서 그 모두를 컨트롤하는 그런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철학이나 그동안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과 몸의 관계나 정신과 환경, 정신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는 그런 습성이 몸에 붙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 생각, 마음의 본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몸과 관련해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내수용 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interoceptive라고 하는데, interoceptive signal 하면 내수용 감각 신호 같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감각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위장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감각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명상 수련의 세계에서는요, 우리의 몸의 여러 지점들을 정말 예민하게 감각하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까지 인간의 감각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명상의 세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감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장하면 땀이 나죠. 긴장을 했어. 뇌에 반응이 왔어. 뇌의 명령에 의해서 땀이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필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요, 긴장하는 상황 속에 내가 있어. 환경과 내가 만나고 있죠. 내 몸이 반응해 땀이 나요. 이런 모든 것이 나의 긴장감을 더 높여주는, 어쨌든 그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신경해부학자 중에 그레이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그레이그를 인용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선언은 그레이그의 말대로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이 맞다는 것이죠. 또 운동 강도와 인지 기능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했다고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중강도의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이어가는 것이 사고력을 최고조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제스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요, 세밀하게 보면 저의 몸의 동작과 저의 생각과 저의 입을 통한 말의 표현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제스처가 사람의 사고를 촉진시킨다는 실험 연구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몸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항상 몸을 감각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감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몸을 한번 감각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또 몸을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처럼 제스처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생각 능력을 최고조로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경적 자기관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우리가 자기관리 그러면 보통 몸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자신의 능력을 연마해서 어떤 지적 수준에서의 자기관리를 하는 걸 보통 자기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환경적 자기관리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글을 쓰려고 해. 그러면 글을 쓰는 공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이 자기관리의 핵심이라고 새로운 차원의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또는 글을 쓰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창밖을 잠시 내다봐요. 이것도 환경적 자기관리의 작은 실천의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용어가 있습니다. 미시적 회복이라고 해요. 제가 쓰는 용어로는 쉼이죠. 결국은 이 쉼의 행위가 환경을 느끼게 하고 그 환경을 느끼는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은 최고조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잘 돌아보면 공간을 통해서 생각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엄청 많았습니다. 뭐 귀족들의 이야기니까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유럽의 귀족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서재예요. 이 서재는 실제로 사유의 방,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이라고 칭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롭지 않아서 자기 집에 멋들어진 서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음속에 열망이 있죠. 이런 분위기에, 이런 이미지에 또 책이 꽉 꼽혀 있는 천고가 높은 큰 서재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책도 술술 읽히고 글도 술술 쓰일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과 우리의 정신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이런 서재를 통해서 이 책에서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 공간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공간감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저도 공부법 소개하면서 그것을 강하게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도해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 법령의 한글 문장을 달달 외워서는 여러분들 그 법령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고 2회독, 3회독, 4회독 해서 자격지감 시험을 보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요, 오늘 얘기해서 요거 하나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법령을 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의 요소에 의해서 그 현상은 이렇게 해석되거나 판정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얘를 네모 박스 3개 치고 화살표 쳐서 이쪽에 네모 박스 하나 치고 이렇게 간단하게 도해화하는 것만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조문의 의미를 우리는 더 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공간감이라는 것으로 와닿는 거예요. 공간감으로 와닿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경, 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력, 우리의 사고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미지로 무엇인가를 그리고 생각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 이 얘기는 조금 간단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칠판에 쭉쭉 필기가 된다든지 포스트잇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벽에 붙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귀로 들으면서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메모라는 것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 브레인스토밍에 참여를 해보면 아실 텐데 정말 평상시보다 생각이 막 분출해요. 이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력이 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또 하나가 역시 다이얼로그로서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혼자 뇌를 막 돌리는 것보다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뇌를 작동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 책의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능력, 우리의 아이디어 능력, 우리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 결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선 몸을 느끼고, 이거 제가 명상도 말씀드렸고 독일의 아우토겐 같은 것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해요. 몸을 느끼고 몸을 또 움직이면서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또 공간을 느끼고 감각하고, 당연히 자연을 느끼고 감각하고, 이거 다 포함되겠죠. 환경과 공간을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만들고, 서재 만들기처럼요.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공간이 없으니까 베란다에 공부 공간을 꼭 만드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미지나 그림으로 그려서 사유를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나가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삶을 여러분들 꼭 지향하시기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 정말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혼자 방에 처박혀서 골똘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좀 남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책의 382쪽에 오늘 쭉 말씀드린 것이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정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과제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우리를 유도하는 법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활발한 운동을 먼저 할 수 있다. 우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게 됐을 때 그룹 동기화와 함께 나누는 신체적 각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다. 공간 개념을 이해해야 할 때는 책상에서 일어나 우리 손과 몸을 움직여 볼 수도 있다. 또 창의력이 필요할 때는 사흘간의 황야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다. 집중력이 떨어져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고 아이디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논쟁 상대를 찾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바꿔볼 수 있다. 우리 뇌를 기계처럼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대신 뇌를 상황에 맞게 다룰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사고하게 될 것이다. 제 얘기를 쭉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들 속에 들어있는 깊은 함의가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요, 애니 머피 폴의 Extant Mind라는 최근에 번역되어서 RHK에서 출간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다든지 또는 자기 성장의 방법론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몸과 정신의 관계 또는 환경과의 관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의 생각 등등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경험도 하시고 생각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